반갑습니다. 소울트입니다. 현재 시각 9월 22일 저녁 7시 10분 지나고 있네요. 자, 오늘 알아볼 주제는 유동삼각형입니다. 이 유동삼각형을 통해서 현재 비트코인이 어떤 움직임을 보일 수 있는지 알아볼 거고요. 왜 제가 이 삼각형을 가지고 이런 가능성을 생각해냈는지 말씀드리면, 저는 이번에 올라온 파동이 임펄스는 아니라고 생각을 했어요. 실제로 거래량과 모양을 봐도 임펄스는 아니죠. 그러면 임펄스는 제외. 그 다음에 다이고날 파동으로 생각해도 어느 기준에도 맞지 않는다. 다이고날도 맞지 않아요. 얘도 제외를 시킬게요. 임펄스와 다이고날, 이 동인 파동이 아니라면 얘는 세 개의 파동으로 형성된 조정 파동이겠죠. 해서 저는 이 파동을 세 개의 파동으로 올라간 조정 파동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파동이 세 개로 올라갔는데 마침 거래량도 줄고 있네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을 보면서 현재 나오고 있는 이 그림이 삼각 수렴의 형태를 띠고 있는 게 아닐까라는 가능성을 생각해냈고, 이 가능성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는 겁니다. 일단 유동삼각형이 뭔지 모르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유동삼각형이 어떤 패턴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삼각 수렴은 이런 식으로 꼭지점이 수렴을 하면서 모아지는 형태를 띠고 있죠. 서로의 꼭지점을 침범하지 않습니다. 근데 유동삼각형은 A파동의 시작점을 B파동이 깨고 올라갑니다. 우리가 흔히 아는 삼각수렴은 이런 식으로 형성이 되죠. 이 B파동이 A파동의 시작점을 깨고 올라가지 않아요. 근데 유동은 B파동이 A파동의 시작점을 깨고 올라간다. 그리고 비율적인 측면에서 봐도 A파동의 시작점과 1.618 확장까지만 올라갈 수 있게 비율이 형성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현재 그림을 봤을 때 이 A파동의 시작점을 깨고 B파동이 형성됐습니다. 비율적인 측면에서 봐도 1대1부터 1.618 위치 이 사이에 B파동이 형성이 되어 있고요. 파동 측면으로 봐도 3개의 파동으로 오르고 3개의 파동으로 떨어진 것을 알 수 있죠. 자, 그러면 이 C파동이 3개의 파동으로 얘도 올라갔어요. 그러면 비율이 맞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 C파동은 이 B파동의 0.618에서 0.786 사이에 형성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비율을 그어 볼게요. 비율을 그어보면 이 C파동은 0.618과 0.786 사이에서 파동의 끝이 형성된 것을 알 수 있죠. 그러면 우리가 지금 다음으로 봐야 할 그림은 이제 이 D파동이에요. 실제로 이 D파동이 다시 한번 ABC 파동으로 내려오면서 이 위치에서 멈추고 꺾여서 올라간다면 제가 말씀드리는 이 유동삼각형의 가능성은 굉장히 높아져요. 그래서 이 D파동이 완성된 이후에 마지막 E파동을 만들러 올라갈 거고요. 이 올라가는 파동을 끝으로 여기서 꺾여서 내려가는 파동이 나올 수 있겠죠. 그래서 총 A, B, C, D, E 파동을 만든 이후에 큰 하락이 나올 수 있다는 관점이 세워지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C파동은 어떤 위치에서 종결이 될 수 있을까를 찾아야 돼요. 사실 우리는 트레이딩을 하는 트레이더이기 때문에 어떤 위치에서 변곡이 나올 수 있을지, 어떤 위치에서 롱을 받을지 숏을 받을지가 가장 중요하겠죠. 그러면 저는 이런 비율을 찾아서 어떤 위치에서 반전이 나올 수 있는지를 찾아볼 거예요. 첫 번째로 D파동은 이 C파동에 대한 0.618, 0.786의 되돌림 비율을 갖는다 라고 써 있습니다. 이거를 그대로 적용을 해볼게요. 그러면 이 D파동은 C파동에 대한 0.618에서 0.786에 대한 비율을 갖죠. 그러면 이 저점을 찍고 고점을 찍어서 비율을 찾아줍니다. 이 0.618과 0.786 사이를 박스로 그어서 표시를 해줄게요. 그 다음에 찾아야 할 부분은 주요 매물대겠죠. 저항의 역할을 했거나 지지의 역할을 할 수 있는 매물대를 찾아서 그어주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두 개의 매물대를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으로 매물대와 비율을 찾았으니까 의미가 있는 추세 라인을 한번 찾아볼게요. 그림을 조금만 넓혀서 보면 이 고점부터 내려온 이런 추세 라인이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추세선은 굉장히 유효한 반응을 몇 번 해줬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가치가 있다고 판단이 돼서 이 추세 라인도 활용을 해서 이렇게 그어둘게요. 그래서 현재 그림으로 다시 돌아와서 만약에 이 D파동 속에 A, B, C파동이 한번 반등이 제대로 나오려면 일단 이 파란 추세 라인과 그리고 매물대가 겹친 라인에서 한번 반등이 나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 가격대를 26,250이라고 보고 있고요. 이후에 여기서 B파로 향하는 반등이 나올 거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이 반등은 이 위의 매물대인 26,800에서 마무리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B파가 종결이 됐다면 여기서 다시 한번 이 C파동이 시작이 되어야겠죠. 그래서 A파 반등, B파
B파 저항 받고 다시 한번 C파가 떨어질 수 있는 이런 위치를 매물대와 추세선 그리고 피보나치 비율로 알아봤고요. 이런 C파가 떨어지게 되면 이제 0.618과 0.6786 사이에 들어올 거예요. 이런 위치에서 이제 매수 포지션, 롱 포지션을 받아볼 수 있는 자리가 될 수 있겠습니다. 그럼 D파가 완성된 이후에는 여기서 다시 한번 올라갈 거고요. 3개의 파동으로 올라갈 거고, 마지막으로 이 D파가 완성되고 BD 추세 라인이 생길 텐데, 이 BD 추세 라인을 깨면서 강한 하락이 동반되는 이런 그림을 보고 있다, 이런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사실 이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릴까 말까라고 고민을 했었는데, 그 이유가 이제 삼각 수렴은 꼭 이 B파동과 D파동이 형성된 이후에 거래량이 줄어드는 것을 체크를 하고요. 이런 추세 라인이 생겼을 때 봐도 늦지 않다라는 게 있는데, 저는 아직까지 D포인트가 확정되지도 않았는데 이런 가능성을 말씀드렸어요. 근데 이런 가능성을 하나 알고 있는 것만으로도 나한테 무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이런 가능성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런 식으로 ABC 파동으로 떨어지고 반등이 나온다고 하면 제가 오늘 말씀드린 이런 유동삼각형을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유동삼각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이 D포인트가 확정된 이후에 여러분들의 하나의 무기로 갖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구독과 댓글은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